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며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실까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6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건강이 왜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아도 몸이 아프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건강 없이는 진정한 행복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60대는 우리 몸이 이제 좀 관리해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시기예요. 무릎이 조금씩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고 계단 오르기가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죠?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겁낼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에 맞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정기검진 이렇게 받으세요. 여러분, 차는 정기점검 받으면서 몸은 왜 안 받으시나요? 60대부터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아직 아픈 데가 없는데 뭐 하러 가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그때가 가야 할 때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같은 질병들은 조용히 찾아와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냐 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60대 운동은 젊은 사람들처럼 격렬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루 30분씩 주 3회, 4회만 꾸준히 하시면 돼요. 제일 좋은 운동이 뭘까요? 바로 걷기입니다.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한 유산소 운동이에요. 수영장이 집 근처에 있으시면 수영도 좋고 관절에 무리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근력 운동도 꼭 하셔야 해요. 나이 들어서 무거운 것 들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만 10번씩 해도 훌륭한 근력 운동입니다. 식사는 이렇게 하세요. 요즘 드시는 음식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짜고 단 음식 위주로 드시고 계시지 않나요? 60대부터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생선, 닭고기, 두부, 달걀 같은 것들이요. 근육이 빠지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도 매일 드시고요. 물도 많이 드세요. 하루에 큰 컵으로 6에 8잔 정도요. 나이 들수록 갈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일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해요. 마음 건강도 챙기세요. 몸 건강만큼 중요한 게 마음 건강이에요. 60대는 은퇴, 자식들 독립 등으로 허전함을 느끼기 쉬운 시기거든요. 간단한 명상이나 심호흡을 해보세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하루 10분만 조용한 곳에 앉아서 깊게 숨 쉬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음악 듣기, 책 읽기도 좋고요. 특히 감사한 일들을 일기로 써보세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구나. 가족들이 건강하구나. 이런 작은 것들부터요. 충분한 잠이 보약입니다.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 들면 잠이 달아나는 게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면 좋아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고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보는 건 피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건강한 60대가 행복한 70대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70대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조금 민감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어서 돈 이야기가 무슨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 지금 재정 점검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매달 얼마를 쓰는지 아시고요? 많은 분들이 대충 이 정도는 있겠지 하고 넘어가시는데 이제는 정확히 알아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60대는 마지막 점검의 기회거든요. 70대가 되면 이미 늦어요. 지금부터 10년 동안이 우리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집 재산 정확히 알아봅시다. 자, 오늘 집에 가시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메모지 하나 준비하시고요. 우리 집 재산을 적어보는 거예요. 은행 통장이 몇 개인지, 적금은 얼마나 있는지, 주식이나 펀드는 얼마나 있는지 다 적어보세요. 집이 있으시면 집값도 대략 알아보시고요. 반대로 빚은 얼마나 있는지도 꼼꼼히 적어보세요. 이런 걸 왜 적어야 하냐? 하시는 분들, 현재 위치를 알아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잖아요. 재정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노후에 얼마나 필요할까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한 달에 얼마나 쓰고 계세요? 300만 원 쓰신다면 은퇴 후에는 보통 그의 70% 정도인 21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별로 안 드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25년간 필요하면 6억이 넘어요. 큰 돈이죠. 하지만 미리 계획하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이렇게 쓰세요. 60대부터는 지출 습관을 바꿔야 해요. 체면 칠해하느라 쓰는 돈들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필요한 지출인가요? 보험료도 다시 보세요. 자녀들 다 컸으면 과도한 생명보험은 줄이고 대신 의료보험은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매달 나가는 두동료나 연회비들도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녀들에게 과도한 지원은 자제하세요. 우리가 굶어도 자식들은 하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여러분 노후가 불안하면 결국 자녀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빚은 60대에 모두 정리하세요. 혹시 대출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카드 빚이나 개인 대출 같은 고금리 빚부터 먼저 갚으세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시면 은퇴 전까지는 완전히 갚는 걸 목표로 하세요. 여유, 자금이 있을 때마다 중도 상환에서 이자 부담을 줄이시고요. 투자, 이제는 안전하게 가세요. 젊을 때는 주식으로 대박 꿈꿔볼 수 있어요. 하지만 60대부터는 원금 보장이 우선이에요. 요즘 주식이 많이 올랐던데 하시면서
위험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예금, 적금 비중을 늘리세요. 수익률은 낮아도 안전하거든요. 국채나 회사채도 좋고요. 주식을 하시더라도 개별 종목보다는 펀드나 ETF로 분산 투자하세요. 연금, 언제 받을지 미리 정하세요.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 결정하셨나요? 일찍 받으면 월 금액이 줄어들고 늦게 받으면 많아져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다른 수입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금 혜택도 따져보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비상금도 꼭 준비하세요. 갑자기 큰 병원비가 나갈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월 생활비의 6개월 분 정도는 언제든 찾을 수 있는 통장에 넣어두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걱정 없는 노후가 진정 행복한 노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분명 여유로운 70대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친구들은 다 어디 갔나 하며 외로움을 느끼신 적 있으시고요? 이런 기분 드시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60대는 인간관계에 큰 변화가 오는 시기거든요. 왜 사람과의 연결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고 해요. 반대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신다고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과의 연결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활력소입니다. 은퇴 후 달라지는 인간관계, 직장 다니실 때는 어땠나요? 매일 동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회식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만날 사람이 없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60대가 겪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예요. 직장이라는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고 집에만 있으시면 안 됩니다. 옛 친구들과 다시 연결하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창 시절 친구들, 옛 직장 동료들 중에 연락 두절된 분들 있으시죠? 이제 와서 연락하면 뭐라고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정말 편해졌어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으로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용기 내서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상대방도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70세의 중학교 동창회를 주선하셨는데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과 지금도 정기 모임을 하고 계세요. 늦은 건 없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보세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어떻게 만들어 하시는 분들, 방법이 정말 많아요. 가장 쉬운 건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보시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셔도 자주 나가시면 금방 친해집니다. 탁구, 배드민턴 같은 운동 동호회도 좋고요. 봉사활동도 추천해요. 같은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과는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요즘엔 온라인으로 봉사활동 신청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종교 활동하시는 분들은 교회나 절에서 다양한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신앙을 나누는 동반자들을 만날 수 있어요. 자녀들과의 관계, 이렇게 바꿔보세요. 여러분, 자녀들과 관계는 어떠세요? 혹시 요즘 애들은 연락도 안 한다 하며 서운해하시진 않나요? 아니면 반대로 자녀들 일에 너무 간섭하고 계시진 않고요? 60대부터는 자녀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해요. 이제 우리는 부모가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해주세요. 그게 진짜 지지입니다. 그리고 손주들과도 좋은 관계 만들어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랑이 있거든요. 하지만 육아는 부모 몫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부부 관계도 새롭게 시작하세요. 은퇴 후 24시간 배우자와 함께 있게 되니까 어색하시죠? 정년퇴직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시기에 부부 갈등이 많이 생겨요. 서로의 개인 시간을 존중해 주세요.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각자의 활동을 가지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가끔은 데이트도 해보세요. 나이 들어서 무슨 데이트야 하지 마시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가보세요.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꾸준한 만남이 중요해요. 친구든 가족이든 관계는 만남이 있어야 유지돼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세요. 요즘은 화상통화도 있잖아요. 멀리 사는 친구들이나 자녀들과는 화상통화로라도 자주 얼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기념일도 챙기세요. 생일, 결혼기념일 같은 날에 축하 메시지라도 보내면 관계가 더 끈끈해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70대가 진짜 행복한 70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